자,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이지 축구계에서 나온 한 편의 영화 같은 믿기 힘든 언더독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박진섭 선수에 대한 이야기죠. 네, 맞아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바로 이 한 문장이 대한민국 축구선수 박진섭의 커리어를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말입니다. 그의 축구 인생은 뭐랄까, 말 그대로 한 편의 드라마 그 자체였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실업리그, 그러니까 세미프로 선수가 어떻게 27살에 국가대표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부터 모든 역경을 딛고 정상에 우뚝 선 이 대기만성형 선수의 정말 놀라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영화 같은 축구 인생. 먼저 오늘의 주인공 박진섭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1995년생이고요. 현재 K리그의 명문이죠. 전북 현대모터스 소속으로 뛰고 있고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나긴 오르막길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스타 선수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재능을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박진섭 선수는 달랐습니다. 그의 여정은 프로축구계의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길고 험난한 등반 과정 그 자체였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의 성장 과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2017년에 실업 리그인 K3 리그에서 시작해서요. K리그2를 거쳐서 단 5년 만에 대한민국 최상위 리그 K리그1 무대를 밟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 계단 한 계단 오직 자기 실력으로만 올라온 거죠. 심지어 같이 뛰던 동료 선수들도 그의 재능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예전 동료였던 이시다 마사토시 선수는 이런 말을 했죠. 아니, 왜 이렇게 엄청난 선수가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거지? 라고 의아해할 정도였다니까요. 재능은 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커리어를 뒤흔든 위기. 이렇게 K리그1에서 막 날개를 펴려고 할 때 그의 모든 걸 한순간에 앗아갈 뻔한 위기가 닥칩니다. 이건 대한민국 남자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마주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관문이었죠.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의 병역 의무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남성은 군복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프로 선수들이 커리어 단절 없이 축구를 계속하면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군인팀 상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가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2022년 12월 상무 최종 명단에서 똑 떨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프로 경력이 완전히 중단되고 아마추어 리그인 4부 리그에서 뛰어야 할 수도 있다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거죠. 당시 심정이 어땠는지 이 인터뷰에 그대로 드러나죠. 왜 떨어졌는지 이유라도 듣고 싶다.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 잠도 안 오고 걱정이 너무 많다. 얼마나 절박하고 좌절스러웠을까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기회 그리고 황금 티켓입니다. 이렇게 선수 인생의 완전히 벼랑 끝에 물렸을 때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마지막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인생을 건 마지막 한판 승부였어요. 그가 어떻게 벼랑 끝에서 돌아왔을까요? 자, 첫 번째, 23세 이하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나이 제한을 초과하는 와일드카드로 깜짝 발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회 내내 정말 압도적인 수비력으로 팀의 중심을 꽉 잡아줬죠. 세 번째,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금메달로 선수 인생을 구원할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어쩌면 정말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를 그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4부 리그로 떨어질 뻔한 커리어를 단 하나의 대회로 최고의 무대에서 계속 뛸 수 있는 미래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죠. 자, 다섯 번째 챕터입니다. 마침내 국가대표가 되다. 군 문제라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워버린 박진섭 선수에게 드디어 꿈에 그리던 무대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그야말로 영웅이 된 이후 그의 믿기 힘든 여정은 마침내 정점을 찍습니다. 바로 모든 선수들의 꿈이죠. 대한민국 성인 국가대표팀에 처음으로 발탁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대표팀에 뽑힌 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줬죠. 2024년 3월 26일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전에서 A매치 데뷔골까지 터뜨리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순탄하게 풀린 건 아니었어요. 2023년 아시안컵을 보면 교체로 나올 때마다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했던 준결승전에서는 벤치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건 그가 여전히 쟁쟁한 스타들 사이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궁극의 유틸리티 플레이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박진섭 선수를 이렇게 특별하고 가치 있는 선수로 만드는 걸까요? 그 답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재다능함이죠. 와, 이 기록을 좀 보세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한 번, 그리고 중앙 수비수로 또 한 번,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포지션에서 리그 최고의 선수로 뽑힌 거예요. 이건 K리그 역사에서도 정말 몇 없는 대기록입니다. 미드필더와 수비수, 양쪽 포지션에서 모두 최정상급 기량을 가졌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럼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어떨까요? 강점을 보면요, 키가 아주 큰 편은 아닌데 공중볼을 정말 잘 따냅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어마어마해서 수비 커버 범위가 엄청 넓죠. 뭐니 해도 최고의 장점은 이 다재다능함이고요. 반면에 약점으로는 공격을 전개하는 빌더 플레이가 가끔 불안정할 때가 있고 또 파울을 좀 자주 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이 선수가 우리에게 남긴 건 뭘까요? 박진섭 선수의 이야기는 그냥 한 축구 선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 늦었다는 건 없다는 걸 증명해낸 이야기예요. 불굴의 의지와 단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을 어떻게 기적으로 바꾸는지 보여주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요?